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팅 A to Z의 디아와 리아입니다. 지난 시간은 인비테이션 이메일과 그 초대에 대한 단메일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초대장을 개인적으로 쓸 일은 그다지 많진 않지만 업무 상황에서는 고객이나 고객사를 식사에 초대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기 때문에 유용하실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업무 주제에 대한 이메일을 알아볼 건데, 리아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의 메일인데요. 어떤 경로에서든 내 회사가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게 되었을 때 해당 제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에 관해 그 회사에 문의하는 이메일을 쓰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죠. Dear West Plus, we saw your advertisement in Plastics Monthly and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your molding machines. As you may know, Plascom is a successful manufacturer of high-quality plastic household goods with an extensive sales network throughout East and Southeast Asia. We are planning to replace our molding machines in the near future. Would you please send us your latest catalog, including a full price list and details of discounts? Please send them to the address below.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incerely, ASCO Goto. 이 이메일은 에스코스가 웨스플러스사에 보내는 요청 이메일인데요. 강의록이 있으신 분은 comprehension question을 먼저 풀어보신 후에 영상을 함께 해주세요. 구조를 자세히 보기에 앞서 간단히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셨는지 확인을 먼저 같이 해볼게요. 디아쌤, 이 이메일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나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네요. 그런데 리아쌤, 이메일을 쓸 때 살로테이션에서 사람 이름이 안 나오네요? 네, 이메일을 쓸 때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도 광고에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서 담당자 이름 대신 회사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담당자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는 이 이메일에서처럼 Dear 플러스 회사 이름을 쓰거나 Dear Director of Sales, Dear Sales Department처럼 Dear 다음 담당 부서, 담당 부서장처럼 부서나 직책을 쓰시면 됩니다. 에스코 씨가 어떤 잡지에서 광고를 봤나요? Plastics Monthly라고 월간지에서 광고를 봤다고 처음에 밝히고 있어요. 에스코 씨가 회사가 제조하는 제품은 뭐죠? High quality plastic household goods, 고품질 플라스틱 가정용품을 제조하나 봐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웨스플라스사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게 뭔가요? 최신 카탈로그, 가격 정보, 할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어요. 문의 메일의 예시를 보셨는데요. 그럼 어떤 스트럭처로 내용을 구성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salutation, 즉 dear 다음 줄에는 오프닝으로 첫 단락에 이 이메일을 왜 쓰는지 작성 이유를 먼저 밝혀요. Why he's writing. 그래서 받는 사람이 이 이메일이 스팸이라 휴지통에 버릴지 아니면 신규 거래 고객사가 될 수도 있는 잠재 고객인지 바로 구분할 수 있도록 오프닝부터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본 내용인 포커스는 우선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Brief description of his company. 그리고 나서 왜 귀사의 제품에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는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요. His interest in West Plus products. 오프닝에서는 그냥 귀사의 제품이 관심이 있어서 이메일을 쓴다 정도로 큰 그림을 말하고 나서 두 번째 단락에 회사 소개 이후에 자세한 이유를 덧붙이는 거죠. 세 번째로 액션 단락에서는 요청 사항을 적는데 이 예시문에서는 웨스플러스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있어요. To send some information. 마지막으로 클로징 단락에서는 언제나처럼 정중하게 마무리하면 되죠. applied ending. 그럼 각 단락 구조에 맞춰서 예시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죠. 첫 단락인 opening에서는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다음 알고 싶은 대상을 써서 어떤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 글의 목적을 먼저 밝혀요. 그 다음 이어지는 포커스 부분에서는 먼저 비동사를 써서 본인 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는데요. Plascom is a successful manufacturer라고 먼저 밝히고 무엇을 제조하는 업체인지 구체적으로 of 전치사구를 이용해서 주력 상품 카테고리를 얘기해요. 또 with 전치사구로 붙여서 특히 어느 지역에서 sales network이 강한지 자사의 특징을 어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문장을 쓰실 때 and로만 연결하기보다는 이렇게 전치사와 명사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포커스의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웨스플러스의 제품 구매에 관심이 있는 이유를 내 회사의 미래 프로젝트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We are planning to 동사 원형을 사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죠.
We are planning to replace our molding machines in the near future. 세 번째 액션 단락에서는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부분을 공손한 표현인 Would you please를 사용해서 카탈로그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리고 아래 주소로 보내주세요. Please send them to the address below 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정중한 마무리 인사로는 끝인사로 아주 유용한 look forward to 표현을 사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받고 싶다는 뜻으로 I look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이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제 각 구조에서 이 이메일에 쓰인 표현 이외에 쓸 수 있는 다른 표현들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이메일을 쓰는 목적, 이유를 밝힐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디서 광고를 봤어요? 라는 표현으로 We saw your advertisement in the October issue of Furniture Monthly를 쓸 수도 있고 주어를 I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요. saw라는 동사 앞에 최근에 봤다라는 시간 부사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I recently saw your company's website on the internet.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받은 경우에는 We were given your name by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by 다음에는 소개해준 사람이나 회사 등을 쓰면 되겠죠? We were given your name by Hendrik Larsen of IKEA처럼요.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출처를 밝힌 후에는 귀사에 대해서 궁금해요 라고 써야죠. 이때 쓸 수 있는 세 가지 유용한 표현 하나씩 보시면 We are very interested in your product. 매우 관심이 있다. I would like to know more about your company's service. 좀 더 알고 싶다. We would like to receive some information about your company's new lines.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문의 메일 이유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알게 되었는지 출처와 당신 회사에 대해 궁금하다라는 표현을 한 문장 안에 and로 결합해서 쓰셔도 되는데요. We saw your company stand at the furniture fair in Stockholm last week and are very interested in your product.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and나 or로 결합할 때 주의하실 점은 중복되는 어휘나 표현은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and 접속사의 활용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Academic Writing 1 시리즈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단락에는 내 회사 소개를 해야죠. 이때 자주 쓰는 문장 구조를 표와 함께 보실게요. 디아쌤, 첫 문장을 읽어주실래요? Our company is a small manufacturer of ball bearings. 주어는 our company, 우리 회사나 회사 이름을 쓰고 small이라는 사이즈, 제조업체라는 산업군, 마지막으로 of를 사용해서 취급 제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사를 하나의 문장으로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죠.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이번엔 서비스를 한번 보죠. 디아쌤,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ABC is a successful provider of accounting services. of 뒤에 제품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를 넣고 서비스 업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풀어 말할 수 있으니까 supplier나 provider라고 하시면 돼요.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신 분은 강의록을 참고해 보세요. 회사 소개할 때 우리는 어떤 업체다라고 하는데 이때 회사의 주된 특징을 형용사로 그리고 업체 종류를 명사로 하나씩 사용하시면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칸을 보시면 small 외에도 다른 단어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업체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회사를 소개할 때 유용한 어휘들은 잠시 후에 따로 자세히 다뤄볼게요.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하는 어떠한 회사다라는 문장 구조를 기억해 주세요. 어떤 회사라고 소개한 후에는 아무래도 잠재적 거래가 가능한 유능한 회사라는 걸 깨알 어필하면 좋겠죠? We have 다음 내세울 만한 점을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an excellent reputation all over East Asia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서 훌륭한 명성이 있다든지 branches throughout the Tokyo area 어떤 지역에 많은 지점을 두고 있다든지 다양하게 명사구로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회사 소개할 때 we have라는 부연 설명 문장은 with라는 전치사로 두 문장을 합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큰 규모의 볼 베어링 제조업체입니다. 그리고 베이징과 마닐라에 공장이 있어요. 라는 두 문장을 with로 합쳐 볼게요. have도 가지다라는 동사, with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의 전치사로 이 둘은 뜻이 같으니까 뒤에 명사구만 붙이면 됩니다. Our company is a large manufacturer of ball bearings with factories in Beijing and Manila. 아마 오늘 본 여러 문장 중에서 회사 소개하는 긴 문장을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요. 회사 소개할 때 각각 문장 구조에서 어떤 내용이 올 수 있는지 자세히 뜯어볼게요. 아까 리아쌤이 설명해 주셨는데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회사의 규모나 성격, 두 번째는 업종,
세 번째는 기타 정보인데요. 회사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small, medium size, large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쉽죠? 그리고 fast growing, 급성장하고 있는 major, 그 분야에서 주요 기업이라는 거 강조하고 싶을 때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는 famous로 바꿨어도 좋아요. 그리고 successful, 성공한, 성공적인 등을 쓸 수 있어요. 어떤 회사라는 특징을 쓴 다음에 업체 종류를 쓰면 되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manufacturer, 제조업체, importer, 수입업체, distributor, 유통업체, supplier 또는 provider, 제공업체, retailer, 판매업체, 주로 소매업이죠. chain 등이 있어요. 이 중 하나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기타 덧붙이고 싶은 정보의 경우는 branch, 지점, factory, 공장, office, 사무실, sales network, 영업망 등의 단어를 이용해서 많은 지점을 두고 있다, 많은 공장을 갖고 있다 등을 어필할 수 있어요. 예시로 세계적인 회사 스타벅스를 소개하는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Starbucks is a well-known retailer of coffee with branches all over the world. 스타벅스는 지점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유명한 커피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도 본인 회사나 학교 등 소속 기관이 있다면 이렇게 소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강의록에 연습 문제가 있으니 풀어보시면 더 빨리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왜 관심이 있는지 구체적 이유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알아볼까요? 무엇을 찾고 있다. We are looking for a new supplier of office equipment. 무엇에 관심이 있다. We're interested in retailing your products in Canada. 무엇을 고려 중이다. We are considering changing our catering service. 무엇을 계획 중이다. We are planning to extend our factory space in the near future. 이 중에서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we are interested in이나 we are considering은 둘 다 관심이 있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문장을 쓰실 때 주의할 점 we are looking for 다음은 명사 we are interested in, we are considering 다음에는 동명사 we are planning to 다음은 동사 원형을 쓴다는 점을 구분해서 문법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액션 단락에서는 카탈로그 등 필요한 걸 요청하는 문장이 들어갔었죠. 이때 요청문은 정중함의 차이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간단한 요청문은 우선 please를 사용하는 문장이 있고요. Please send us your current catalog.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would you please 의문문 형태의 요청문이 있어요. Would you please let us have your latest price list? 마지막으로 가장 격식을 많이 갖춘 표현은 뭐니 뭐니 해도 평서문인데요. 뭐뭐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의 뜻으로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를 사용할 수 있어요. We would appreciate it if you would provide us with details of your services.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정중한 표현이니까 어떤 것을 쓰셔도 무방해요. 오늘은 정말 많은 표현을 배웠는데요. 다시 처음 해봤던 예시 이메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요청 메일을 쓸 때 구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salutation, 인사하기. 두 번째, 서신의 목적 밝히기. 세 번째, 소속 회사를 소개하고 주요 관심사 설명하기. 네 번째,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마지막은 정중한 인사와 긍정적인 답신을 기대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구조로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처음 알게 된 회사에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요청하는 메일 작성법을 살펴봤어요.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다양하지만 글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나요? 비즈니스 이메일은 항상 세네 단락으로 요점만 간단히 작성하니까 업무 주제만 다르지 글의 구조는 다 비슷해요. 속도가 빠르거나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본인 속도에 맞춰 복습해 보세요. 강의록이 있으신 분들은 연습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표현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a! See ya!